(33개국의) 300여 명의 정상급 사진작가들이 참여해 20세기 후반 아시아의 상황을 독창적으로 담은 2016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이윤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기업, 대구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2014년 6개사에서 2015년 28개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자녀 결혼식 고액 축의금으로 무리를 빚었던 해당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 24일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희 양파뉴스에서는 2016 대구 사진 비엔날레 양성철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파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출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성서 5차 산업단지 내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대구 지역의 기계자동차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체 20개사와 대구시의 투자유치과 등 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짙어지는 가을, 대구에서 사진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사진작가들이 참가해 독창성과 실험성을 담은 이번 전시회, 박홍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36일간 열리는 국내 최대 사진축제 대구 사진 비엔날레. 20세기 후반 다양한 변화를 겪은 아시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실험적 표현을 조망하는 작품 하나하나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저도 사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늦게 이제 사진을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저도 사진을 한 지 한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전시회를 관람하는데 그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 깊이 있는 진정한 작품이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하는. 올해 6번째를 맞이하는 대구 비엔날레 사진전. 33개국 300여 명의 정상급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皆さんが、アジアはこうだということを求めるのではなくて、これから一緒にこの作品を通して考え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또한 관람객들이 사진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마련돼 관람객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하는 아시아를 주제로 작가들의 성찰을 실험적 작품으로 만든 이번 전시회. 세계인이 젖어드는 사진축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양파TV 뉴스 박홍일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시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지원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250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설치비 74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4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5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추가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며 대구시에 소재한 아파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구의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자녀 결혼식, 고액 축의금으로 무리를 빚었던 해당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북구청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소환과 압수수색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최근 2년간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교육청의 고졸 채용률은 0%로 2014년과 2015년 모두 단 한 명의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주의 채용률은 14.3%로 전국 평균 12배였습니다. 이윤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기업, 대구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레스토랑 앞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2평 남짓한 공간에서 한 손님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성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장남희 원장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기존 가게 이전을 고민하자 레스토랑 측이 빈 공간을 이용한 1인 미용실을 제안하면서 지난 2005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중심가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면서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임대료에 비하면 10분의 1로 일단 가격이 줄었고 그런 이제 시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재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좋은 약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2001년 동성로에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개최하고 바자회를 여는 등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2005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개발비를 지원받아 70대 어르신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노니까 이제 일하면 해보면 어떻겠느냐, 손님들도 많고 할 때는 일하는 게 기쁨이고 즐겁다니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 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곳은 2005년 현재 28개사로 2014년 6개사인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과 가치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구 지역 안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요리교실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과 공익 두 가지 모두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대구 예비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대구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파TV 뉴스 이민정입니다. 대구시가 찾아가는 국은 분권 토크 콘서트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역 주민에게 지방 분권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북구청을 시작으로 27일 수성구편, 28일 동구편 등 잇따라 토크 콘서트를 열었으며 11월에는 8개 구군이 모인 지방분권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을 모색하는 행사가 대구 북구 구민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현장을 장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상생을 위한 네트워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 저희 60개 센터가 있는데요. 60개 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다 상생 네트워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엮어주는 모임을 바로 상생 네트워크라고 일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주최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하고 서로 어려운 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에 너무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사업을 알리고 상호 간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매년 전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부와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로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생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파TV 뉴스 장현준입니다.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와 수리 사업에 달성군이 대응하기로 나섰습니다. 군은 임대사업장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개 옥포 임대사업장 증축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에는 합원 임대사업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농기계 임대와 수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새마을문고 대구 북구지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독도 편지 쓰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상교육을 중심으로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맞서 당당하게 반론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구지회는 본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독도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구청이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르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경로당 64개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으로 전문 강사가 경로당으로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줍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공원과 버스, 지하철 등지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줍거나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김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문화포커스는 2016 대구 사진 비엔날레 양성철 운영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양성철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문화포커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양성철입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사진의 역사와 비엔날레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입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진학과와 사진학과 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진학과 교수들은 대구를 스스로 국제화하자 하는 그런 염원으로 그 10년 후인 2006년에 제1회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2010년, 2012년, 14년 올해 6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아시아는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역사 등으로 서로 간에 참 많은 갈등과 또 발전을 서로 교류하면서 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관계하고 존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자문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전시가 이번에 대구 사진 비엔날레 주제이며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진전에서 대구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너무 순수한 예술만 주장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시민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껴갖고 많은 부대 행사를 하면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 행사 중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가장 기대되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포트 페스티벌은 세계 대학생 내지 졸업생들이 봉사문화거리에서 사진 전람회를 하면서 같이 즐기고 교류하는 그런 장입니다. 시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포토 스펙트럼 큐브는 예술관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체험 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향후 전망과 앞으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비엔날레는 순수한 사진 작가들만의 장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한 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 지금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또는 효용성을 시민과 같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진 예술적인 어떤 느낌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사진 비엔날레 양성철 운영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한장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한 순간은 적절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위 상황을 보면서 바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쓰러져 오지 않는, 이동하지 않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흔들림이 멈춘 후에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장 먼저 출구를 확보하고, 엘리베이터는 여진이나 정전으로 정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 붕괴에 주의하면서 공원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지하철역 안에서는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근처 기둥으로 이동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운전을 하는 중이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감속해 가능하면 주차장이나 광장으로 이동해서 라디오 등으로 상황을 확인합니다.